자, 그 다음 5번째. 마지막 기록은 레이더 감시. 자, 당직 일지 다시 가봐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녹색 박스, 그 다음에 밑에 녹색 박스 보시면 레이더 감시 나옵니다. 자, 소연평도 남단에 저 좌표 아까 다 찍어놨죠. 그 좌표 찍어놓고 그 146-8 해구에서 레이더를 집중 감시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지상으로 보면은 레이더 감시한 사람은 피살된 공무원 A씨밖에 없습니다. 레이더 감시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뭡니까? 홍보방송 실시, 출어선 안전 조업 조치, 지도, 모든 일은 다 했지만 이 피살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레이더를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레이더를 근데 누가 떠볼 수 있죠? 이 배에 항해사로 배치된 사람이 무려 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고도, 이 사람 포함해서 5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고도 나머지 4명, 그리고 또 선장에 있죠. 선장까지 하면 5명. 이 사람 말고도 5명은 레이더를 볼 수 있는데 일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레이더를 감시하다 사라졌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밝혀진 내용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이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 행적이 레이더 감시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레이더에서 뭘 봤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예입니다. 레이더를 봤어. 레이더를 보고 있는데 뭐가 오네? 새벽 시간에 뭐가 오네? 북한에서 뭐가 내려올 수도 있고 뭔가 정체불명의 뭐가 오네. 레이더에 뜨죠. 저도 그 항공 관제 업무를 해서 레이더를 매일 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레이더에 식별이 되지 않는 물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유관 식별을 합니다. 유관 식별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조타실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나가서 망원경을 들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망원경의 유무도 확인해야 되고, 이 사람이 나갔을 때 뭘 가지고 나갔는지, 망원경을 가지고 나서 육안으로 뭔가를 보려고 한 건 아닌지, 레이더 식별 중에 뭔가 이상한 건 없었는지. 자, 2시까지, 당직 일지상 2시까지는 레이더에 이상 징후 없다, 특이사항 없다고 했기 때문에 2시 이후에 이 사람이 사라졌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2시 이후에 뭘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를 보려고 배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다가 실족을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레이더 감시라는 부분, 자, RD 나오죠. RD. 자,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의문점. 그 다음 또 6번째. 승조원들의 실종 파악 시점은 11시 30분. 그런데 2번의 당직 교대는? 자, 이제 짚어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00시. 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한 타임. 이게 당직 한 타임. 그 다음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당직 다른 타임. 그 다음에 8시부터 또 4시간, 12시까지 또 다른 타임. 4시간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자, 그러면 00시부터 4시까지 당직을 섰던 사람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당직을 이어받는 4시부터 8시까지 당직 사관. 이 사람 뭐 했나요? 여러분들 군 필자 다 아시죠? 자, 군대에서 당직 서고서 당직 임무 교대 어떻게 합니까? 둘이 마주 와요. 내가 전임 근무자야. 다음이 후임 근무자야. 오면은, 자, 악수하면서 악수를 하든 물건 나눠주고, 열쇠 필요한 거 총기하면 열쇠 주고, 일지 주고 하면서, 나 근무 시간 동안에 00시부터 04시까지 이상 없었어. 너 근무 때도 이상 없어. 그러니까 나 근무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게. 나 오늘 여기까지 없었어. 인수인계를 해줘야죠. 그죠? 아니면은 오늘 아까 전에 2시 정도에 고라니 하나 색출해가지고 발견돼가지고 아까 그걸 쫓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준다든지. 뭔가가 그 전달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주보고 해야죠. 문서도 당직 일지를 넘긴다거나 열쇠를 넘긴다거나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얼굴 보고 대면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한 겁니까? 인수인계 했어요?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실종 사실을 내버려 두고 있다? 이거 임무 배임입니다. 기강회의 임무 배임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전직 근무자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다음 사람이 근무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자, 4시부터 8시까지 서는 사람이 확인 안 했고, 그 다음 8시부터 12시까지 밥 먹기 전까지 이 시간대까지 2번째 근무자도 확인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4시부터 8시까지 서는 사람은 그냥 억지로 섰다 쳐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말을 했겠죠. 4시부터 8시까지 선 사람이 8시부터 12시까지 서는 사람한테 사실은 아까 4시 근무 나 전에 쓴 사람이 없어. 이 말을 했으면은 늦어도 이 사건은 8시에는 신고가 돼야 되잖아요. 신고가 돼야 되지 않아요? 8시 근무자가 8시부터 12시 근무자가 신고를 했어야지.
원래대로라면 4시 근무자가 신고를 했어야지. 00시부터 4시까지고 4시부터 8시면 4시 근무자가 신고를 해야죠. 바로 즉각 해경에 통보를 해야죠. 근데 왜 참고 있어요? 그것도 2번의 임무 교대가 바뀔 동안. 그러고서는 밥 먹을 때 돼가지고 11시 30분에 찾아. 자, 당직일지 나오잖아요. 당직일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노란 박스 나옵니다. 11시 30분 노란 박스. 자, 11시 30분 이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 뭐라 하면은 여기 까만색은 다 이름입니다. 이 땡땡 주무관, 이게 공무원 A씨죠. 그 유가족의 형이 이래진 씨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분도 E씨죠. 그래서 이 땡땡 주무관이 점심 식사 방송 후 식사하러 나오지 않아 11시 반 31분 뭐 또 전화했고 전화했는데 전화 꺼져 있고 쭉쭉쭉 나갑니다. 이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2번의 임무 교대, 근무 교대가 있었는데도 찾지 않다가 밥 먹을 때 돼서 11시 반 되니까 안 찾아? 이때부터 찾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시 다 이제 11시 지나가고 쭉 나가다가 12시 30분 그리고 12시 30분 지나가지고는 여기 나오죠. 그 신발을 찾았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12시 25분 우현 선미 그 계류색 속에서 신발 저기 끝에 쭉 나옵니다. 신발로 뭐 그게 보이는 추정되는 것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번의 근무 동안 가만히 있다가 밥 먹을 때 돼가지고 좀 수색을 해서 1시간 뒤에 신발을 찾았어요. 자, 이거는 상당히 원칙적으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11시 6번째고 자, 7번째 나옵니다. 자, 7번째 계류색 속 신발 주인, 그 다음에 8번째 왜 하필 계류색 안에. 자, 요 두 개는 같이 묶어서 할게요. 자, 이게 발견된 신발이에요.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요. 이게 뭐 그 사람 신발이 아니다, 맞다. 지금 뭐 국정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말이 많은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계류색 안에서 신발을 발견했다. 자, 계류색이 뭔가 하시는 분들은 배에서 배를 함정을 묶어놔서 고정하는 밧줄입니다. 그 밧줄 더미를 계류색이라 부르고 그 더미 안에 신발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안에다 꽂아놨죠. 자, 내가 월북을 한다 칩시다. 월북하는데 신발을 숨길까요? 안 숨길까요? 자,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 게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공교롭게도 월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주 듣고 있어요. 자, 왜 그렇죠? 지난 7월에 한 사람이 저 강화도 배수구 타고서 넘어갔어요. 배수구 타고서 전직 탈북자가 성희롱 또는 성추행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월북을 합니다. 월북 성공해요. 두 번째 또 언제 있었죠? 9월 14일경인가요? 9월 17일 여기 나오죠. 9월 17일에는 백골부대 중부전선을 뚫고 월북을 하려던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월북 실패. 근데 이 사람이 당시 휴대폰 4개를 가지고 있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탈북자였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7월 18일에 탈북자가 배수로로 월북을 했고 9월 17일에 한 사람이 탈북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 언제 났죠? 9월 21일. 중부전선 그러니까 월북하다 실패한 사건이 있고 나서 불과 4일 뒤에 월북을 시도했어요. 이게 똑똑한 월북입니까? 멍청한 월북입니까? 만약에 이게 월북이라고 한다면 계획을 짰을 때 여러분들이 자, 2달의 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시도자는 강화도로 간 사람은 7월에 갔고 두 번째 간 사람은 9월에 갔어요. 이 사이에 2달의 텀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월북을 한다면 주변에 월북 사실을 알립니까? 알리는 순간 이적죄, 뭐 갖가지 죄가 다 걸릴 수가 있죠. 간첩죄, 뭐 이런 거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도 2달의 텀을 뒀어요. 왜? 언론에서 좀 잠잠해질 시기를 지켜보다가 탈북을 계획을 하고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사람은 한창 월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불과 4일 뒤에 월북을 시도한다? 자, 이거는 상당히 스마트하지 못한 계획이죠.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월북을 시도했을 때는 내가 이 배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아야 돼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월북을 했어요. 월북 시도를 했는데 내 무언가가 월북했다는 걸 배에 탄 사람이 파악을 했어. 그러면 내가 헤엄을 쳐서 북한을 가든 못 가든 둘째치고 가고 있는 와중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발을 숨겨야 돼요? 안 숨겨야 돼요? 숨겨야죠. 그러면 자, 볼게요. 배 타보신 분들 다 아십니다. 배 위에다가 어떤 물건이든지 뭐 휴대폰이든 신발이든 뭐가 돼도 배 갑판 위에다가 무슨 물건 두면은 그게 거기 있습니까? 계속 거기 있어요? 접착제로 발라놨습니까? 그게 계속 있어요? 배는 계속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배 구석으로 가서 뭐 그 구석이 바뀐다든지 배 밖으로 튕겨 나간다든지 그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계류색 안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살포시 다 집어넣는다? 마치 내가 어디 갔다라는 사실, 마치 내가 실종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는 듯이 이런 장면을 만들어 놓을까요? 자, 이런 장면을 범죄 수사, 범죄 심리학에서 뭐라 합니까? 보통 살인자가 이렇게 하죠. 살인자가 살인을 해요.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 유형, 살인에 사용한 흉기를 숨깁니다.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에 뭐 유기를 한다거나 숨긴다거나 아예 박살을 내가지고 없애버린다거나 소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 두 번째, 아주 담대하고 대담하게 자신의 살인을 공공연하게 자랑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약간 뭔가 이런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이 정신적으로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걸 드러내고 싶고 또 자기를 추적하는 경찰에게 일종의 도전의 메시지로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가 그 특이한 경우죠. 범죄 현장의 범죄 사실을 수사 당국에게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 증거물 또는 자기네 사건과 연루된 물건을 의도적으로 남깁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해요? 그 후자에 해당되죠. 계류색 안에 신발이 들어가 있으면 배가 아무리 파도를 쳐도 신발이 이게 사라집니까? 그러면 월북을 한다는 사람이 가장 은밀하고 기밀하게 추진되어야 될 월북 사실을 계류색 안에다가 신발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즉각 발각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만든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이거 신발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이 신발이 그 사람 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도 뭐 국가수까지 지금 찾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 배에 옮겼던 시점은 16일입니다. 그리고 21일 날 이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럼 6일 동안 이 사람들은, 이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은 이 새로 왔지만 이 공무원과 동고동락을 해요. 그럼 이 사람 평상시 신고 다니는 신발을 모를까요? 배에서 맨날 같이 동고동락하고 맨날 같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근데 이 신발이 그 사람 건지 아닌지도 몰라가지고 이거를 지금 추적을 하고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슬리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죠. 누가 배에서 슬리퍼를 신고 근무를 하냐? 그리고 이 발 사이즈 찾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실종자의 발 사이즈와 일치하나 마느냐? 이건 누가 알고 있어요? 유족들이 알고 있죠. 유족들이, 가족들이 다 알죠. 아버지 발 사이즈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누가 발 사이즈 다 알죠. 가족이 할 수도 있고 친구가 할 수도 있고 다 아는데, 그죠? 근데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이게 그 사람 거다. 이 사람이 신발을 여기다 두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월북이다. 이 사람이 여기다 신발을 두고 갔기 때문에 월북이 아니어야지. 그 아닌 게 상식이지. 이게 지금 월북이라는 게 지금 상식이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제가 7번과 8번을 묶어서 말을 하면, 계류색 속 신발 주인, 제가 말씀드렸고, 8번, 왜 하필 거기다 뒀느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 자, 요것과 추가해서. 이 사람이 설사 월북을 했다 칩시다. 그럼 이 배가 묶여있던 지점은, 그 정박해 있던 지점, 묘박해 있던 지점은, 등산곳, 북한의 등산곳, 육지까지는 40km가 넘고, 실종 지점까지는 38km입니다. 자, 38km를 헤엄쳐서 간다? 아무리 구명조끼나 부유물을 잡고 있다고 해도. 자,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냐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영 신기록을 갱신하고 수영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클 펠프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최고 수영 속도, 자유형을 했을 때 가장 빠른 시속 속도가 9.6km. 자, 여기에 더 추가를 해가지고 10km로 칩시다. 무지하게 빠른 거죠. 사람이 물살을 가는데 10km를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병, 버터플라이죠. 저병으로 해도 6km가 나와요, 펠프스는. 자, 펠프스가 40km를 주파한다. 몇 시간이 걸릴까요? 나누면 바로 나오죠.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근데 펠프스의 이 수영 속도는 어디서 잰 거죠? 수영장. 파도가 있습니까? 수영장에서 재서 10km고, 자, 이 사람이 정말 펠프스를 능가하고 펠프스만큼의 수영장과 같은 물살을 가르는 속도로 파도를 치고 갔다고 쳐도 4시간이 걸려요. 4시간이. 40km를 주파하는데.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875년 영국 해협을 실제 수영으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장거리 수영에는 가장 유리한 수영 영법은 평영이죠. 이 평영 영법을 쓰면 오래 갈 수 있죠. 이 영법으로 얼마가 걸립니까? 영국 해협 건너는데 21시간 하고 45분. 거의 하루가 걸립니다. 24시간이 걸려요, 거의. 이것도 40km도 아니에요. 34.21km 건너는데 21시간.
이게 아무리 뭐 200년 전 기록, 100년 전 기록이라고 해도 지금 아무리 저희들이 신체적 능력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특수부대, 요새 가장 뭐 인기 끌고 있는 UDT, 그 다음 네이비실, 이 사람들이 맨몸 수영을 훈련합니다. 훈련할 때 오리발만 딱 끼고, 오리발만 끼고, 맨몸에 오리발만 끼고 육체적으로 가장 인간이 견디기 힘든 수영거리를 찍고 훈련을 해요. 그게 얼마냐? 10km, 12km. 미국 네이비실이 10km를 한다 알려줬고 국내 UDT가 그걸 깨겠다고 해서 12km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정말 가장 강력한 인간의 극한을 뛰어넘는다는 특수부대원도 12km 수영하면 어떻게 돼요? 맨몸으로 파도에서 다리 쥐나고 저체온증으로 여기 복직근이 여기가 경직이 돼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기 살기로 합니다. 정말로 죽을 똥말똥해요. 고작 10km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해야 돼요? 40km. UDT의 능력을 4배를 능가하는 거리를 이 공무원 A씨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자, 연평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평도가 두 개죠. 대연평도가 있고 소연평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연평도가 북쪽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 배는 어디 있었습니까? 무궁화 10호는 소연평도 뒤에 있었어요. 밑에 남단에. 그러면 내가 월북하려면 대연평도 위에 북방 지역에 있던가 최소한 대연평도 근처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 밑에 소연평도 더 밑에 있는 여기서 40km 거리를 수영하러 간다? 오리발도 안 끼고 오리발 끼고서 훈련하는 네이비실도 12km 하면은 다리 쥐가 나고 이 저체온증에 시달려서 죽을 똥 살똥 하는데 이걸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